자, 방 기자. 네. 오늘은 제약업체 얘기예요. 제약업체 얘기. 요새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 정책의 수혜가 기대된다. 어떤 회사입니까? 다름이 아니고요. 이제 오늘 셀트리온 얘기도 좀 있고 그래서 제약이나 바이오 쪽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에다 정책 수혜가 있을 걸로 예상이 좀 되는 업체입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다는 거는 이제 주지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제 한국 자살률이 이제 인구 10만 명 기준으로 해서 33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OECD 회원국 중 이제 1위인데 이게 8년째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참 너무 슬픈 현실이죠. 네. 그래서 이제 OECD 회원국들 대부분 보면 이제 95년 이후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자살률이 감소했다는데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다 생활에 좀 안정감이 있다든지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 만한 방안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반대로 역으로 한 2배 이상 늘은 거죠. 153%니까 3배 가까운 수치인데 이게 이제 점점 살기가 좀 어려워진다는 거죠. 경제 민주화가 이제 최근에 나오는 배경도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크겠죠, 아무래도. 네네. 그래서 이제 생존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자영업자들이 많이 창업했다가 또 많이 망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 따라서 이제 정신질환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울증 환자가 많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좀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암이라든지 그런 치명적 질병 이런 쪽에 했었는데 자살률 자체가 이렇게 10만 명당 33명 정도면 이게 다른 질병대에서도 낮은 비율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 지금 준비를 하는 정책들이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준비 작업 중에 하나로 4월 8일 날 이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단에서 보건복지부와 이제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그리고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이제 공동 주최한 OECD가 본 한국의 정신건강 정책 과제라는 정신건강. 이런 국제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OECD 전문가 이제 수잔 오커너 박사라는데 이 양반이 영국 왕립 의원 거기 맞아요. 소속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지난해 조사했던 내용들이랑 이제 현재 우리나라 이제 정신건강 체제 환자들 이런 현황을 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일단 오코너 박사도 이제 자살률이 높고 또 하나는 이제 정신질환이 생기면 무조건 입원부터 시키려고 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이 감염자 가족들이 좀 돌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 문제점 또 이렇게 한번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이제 다시 또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재원일 수가 높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런 문제들 관련해서 이제 해외 사례들이 좀 많이 다양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정신건강 체계를 분석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강제 입원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정신병 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기본이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이제 해외처럼 이제 본인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좀 우울하다 그런 증세를 느꼈을 때 가볍게 이제 상담하는 상담. 그런 치료들 대해서 이제 해외에는 좀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근데 이제 한국에는 여전히 병원에 가면 무슨 약을 맞거나 치료를 받거나 수술해야 되는 정도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 또 정신과 좀 다녀왔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게 보는 시선들이 많으니까요. 맞아요. 이게 초기 증세가 나타나고 그러면 알아서 정신과 가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쳐야 되는데 그 절차가 없는 거죠 과정이. 그래서 이제 이런 우울증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자살 원인에 큰 비중을 차지를 하는데 우울증 환자들도 대부분 이제 약만 복용을 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내면 거의 다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이 이제 자살 직전까지 가고, 주류나 이렇게 알코올 섭취 이런 쪽에 의존을 하다가 우울증 치료약을 먹고 호전돼서 이제 그런 극복 수기 같은 걸 올려놓은 게 많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일반인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게 좀 많습니다. 오코노 박사가 또 이제 이분이 이쪽 분야의 또 권위자라고 하니까 뭔가 우리 국회에서 이제 토론회 때, 세미나 때 뭔가 좀 좋은 제안 같은 거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좀
주목할 만한 얘기가 좀 있나요? 그 영국의 이제 그 우울증 치료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에도 그 상당히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블랙 컨슈머 문제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백화점에 모피 한 달 정도쯤 있고 이제 봄이 되면 또 다시 이 옷이 이상하다. 불편하다. 다시 환불을 요청을 하고 좀 그런 문제들이 블랙 컨슈머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좀 큰 이슈입니다. 영국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심리치료랑 이제 인력 개발 통해서 이제 우울증 환자 40%를 완치를 했다고 하네요. 이쪽은 이제 그 단순 투약 말고도 이런 상담만으로도 그래서 이제 이런 상담으로.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도 이제 오코너 박사가 제안을 한 게 이제 정부 이건 지금 뭐 민간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나서서 범정부 차원에서 그 국민 건강정진 그 노력을 좀 해주고 이 관련 예산을 좀 확대하고 이제 그 각 복지부, 이제 교육부, 노동부, 뭐 여가부, 뭐 이런 문화부 이렇게 그 각 부서 부처별로 좀 협의를 해서 이게 통일성 있게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제안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많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울증과 불안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예.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런데 좀 그 노하우나 경험이 좀 일천하잖아요. 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좀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오코너 박사가 한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보는 정부 차원의 어떤 그 시각이라든가 태도가 좀 어떻습니까? 좀 약간 좀 긍정적인가요?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죠? 그 많이 변했고요. 그 이제 올해 지금 이번 달부터 변경된 제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그 이제 정신질환 환자 치료가 그 동안에는 이제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올해부터 그 정신과 문진 검사를 이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나 올해 이제 말부터 받는 이제 그 건강검진에서 이 부분이 아마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번 달부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건데 건강검진 받을 때 우리가 네네. 의무적으로 받을 때 네. 그다음에 또 정신과 치료를 이제 그 환자들이 병원 가서 이제 신청을 할 때 이게 이전에는 이제 보험 적용을 받기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단순 상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 대해서도 이게 그 뭐 치료로 이제 그 인식을 못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 관련된 의료보험 신청을 하려고 코드 치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병명 코드를 이제 그 넣어놨고요. 이게 지금 4월 달부터 이제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정신과 이런 환자들 뭐 자기가 본인도 뭐 좀 몰랐던 이제 그 잠재적인 환자분들도 많이 좀 찾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올해 이런 제도가 준비됐다고 바로 그 이제 뭐 이렇게 문화가 좀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변화들이 좀 생긴다는 점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의 어떤 이런 그 건강복지, 정신건강 관련된 어떤 정책이 많이 좀 바뀌고 있다. 근데 이런 와중에 환인제약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환인제약이 이쪽 그 변화와 어떤 좀 연관이 있는 건지 우리 또 반 기자가 한번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환인제약 주가가 작년부터 해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나금. 네네. 이제 뭐 꾸준히 좀 올랐고 올해도 이제 그 한 12,000원 전후에서 이제 그 꾸준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환인제약이 이렇게 좀 오른 이유는 이제 그 국내 정신과 제재 시장이 지금 현재 4천억 규모라고 합니다.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우울증 치료제가 1,500억 정도, 한 절반 조금 못되게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병원의 우울증 그 치료제 처방 건수가 연간 30%씩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환인제약이 이제 만드는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인제약은 이제 일종 그 제약업체에서 그 일종의 그 정신과 치료제 특화업체로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매출의 77%가 이제 정신과 제품, 정신과 질환과 관련된 이제 의약품이고 특히 우울증 치료제에서는 점유율이 한 20%로 21%쯤 되죠. 국내 1위를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뭐 매출 확대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전망이 좀 되고, 그 주력 제품이 이제 렉사프로라는 그 항우울제가 있습니다. 항우울제. 네, 이건 이제 유럽 지역의 이제 글로벌 제휴사인데 룬드백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에서 그 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제품인데 이제 환인제약이 그걸 이제 도입해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지난해 이제 특허 만료가 되면 이제 알다시피 뭐 관련된 비슷한 효능을 지닌 그
그 제네릭 의약품으로 맞아요.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환인제약이 그동안 그걸 준비를 해서 지금 올해 이제 렉사프로 이 이후 이제 제네릭 제품을 뭐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 한 대여섯 개 제품을 출시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단 매출은 이제 기본 이상 그 성장하고 순이익 성장률, 이익 증가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애널리스트들 시각입니다. 예. 그래요? 오호. 와, 진짜 이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군요. 예, 저희도 뭐 가끔 우울하죠. 아, 상당히 우울할 때가 있죠. 네, 참 우울합니다. 갑자기 또 우울한 방송이 됐네요. 아, 환인제약이 우울증 치료제 이 시장 점유율이 또 네. 넘버원이군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지난 연말부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그래요. 실제로 이게 그 정신과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는다고 해서 이 환인제약 주가가 당장 오르겠냐 이제 그런 또 그 조심스러운 시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지금 올 들어 정부에서 진행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게 시행되는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른 편이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뭐 기본적인 뭐 치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병 대응관 이제 그런 쪽에서는 거의 다 체제를 좀 갖췄는데 이쪽에 그 정신과 쪽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한국이 너무 좀 미진하지 않았나. 아마 그 올해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 부분을 많이 좀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환인제약 실적을 보면요. 지난해 이제 매출이 1,072억 원 정도 네, 실적만 됐고, 보시죠. 네. 네. 영업이익이 이제 183억.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 가까이 되는 편이니까요. 네, 순이익 158억 정도였는데요. 이제 올해는 대단합니다. 예, 매출이 이제 한 그 1,100억 원 조금 넘는 정도 수준에 영업이익 220억, 순이익 180억 정도 좀 된다고 하니까요. 네. 뭐 충분히 그 안정적으로 좀 살펴봐도 괜찮은 종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아니 이익률이 이렇게 좋네요. 예, 와, 상당히 좀 20% 되는 우량합니다. 거예요? 네. 오, 참 환인제약. 아, 정말 그 자살 얘기 나오니까 그 참 어린 그 중고생들 이렇게 막 네, 성적 네. 비관, 예, 예. 성적 비관이 아니라 성적 비관 예, 이렇게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그런 얘기들 접할 때마다 되게 좀 너무너무 좀 우울하던데. 예.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한 좀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네. 주변에서 이상한 색깔을 안경 끼고 이렇게 보고 그럴 게 아니라 아니 뭐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상담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 네. 상담만 제때 받으면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자살건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시 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살에 이제 보통 1차 시도, 2차 시도, 3차 시도 이제 그런 순위가 있다고 하네요. 아, 보통 그래요? 자살할 때 이제 그 한 번 마음 먹고 바로 자살하는 분들이 뭐 채 5%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만큼 이제 자살하는 게 용기가 많이 필요하다는 건데. 필요하고. 그래서 1차 자살 시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실패를 많이 하는데 보통 그 실패하는 경우는 이제 약을 뭐 소량 좀 먹고 이렇게 그 약 술 먹으면 먹고 약 먹고 뭐 네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본인 스스로 잠재적으로 이렇게 그 오버히트를 좀 하려고 한다고 해요. 약을 먹은 사람들도. 그리고 이제 그 뭐 목매달아 이제 그 자살 시도하는 분들도 좀 그렇고. 근데 이런 그 1차 자살 시도가 대부분 한 90% 이상은 그 주위에 좀 알리고 싶다는 예, 그런 의식이 좀 강하다고 하네요. 실제 자살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뭔가 좀 예, 나의 이 예. 어려움을, 이 난처함을 알아달라. 네네. 그래서 뭐 가족들이나 누구나 이제 해서 보호를 해달라고 하는 이제 표시인데.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뭐 1차, 2차까지 해서 이제 그때도 이제 본인들이 위안을 받지 못하면 3차 시도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만 봐도 이런 부분이 좀 상담이라든지 주위에 관심들이 좀 필요한 시점은 같습니다. 네. 이 가족 간의 대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전통 사회가 무너지면서 이제 완전히 헷갈리게 되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대가족 시대에서는 이 자살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맨날 같이 이렇게 뭐 몸을 맞대고 살다 보니까 예. 툭하면 얘기하고 말로 안 되면 이제 빠따로 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게 없는데 지금은 그냥 혼자 있다 보니까 예. 1차 자살 시도는 또 그런 또 의미가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또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뭐
결혼이 좀 늦어지는 분들도 좀 많고 독신 남녀 이제 직장인들도 많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면은 이런 부분들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우울한 얘기를 했는데, 참 뭐 그래도 우리 반주랑 기자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아주 좋은 그 메시지를 좀 잘 던지신 것 같아요. 관심이 어떤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가 자살을 막을 수 있다. 가족들의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종목 탐험 시간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